이게 작년에 그 무신사에서 11일간 한 2천억 넘게 나왔다는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 입점에 있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완전 손해 아닌가요? 일단은 재고를 다 소진하고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결론은 대표님 지금 5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인율을 하면서 판매를 할까? 이게 남는 장사일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할인을 한다는 건 뭐야? 남는 장사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야. 빨리 재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재고들이 있으니까 판매를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추수감사절 그 다음날 11월 넷째 주인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물건을 대량 생산을 하는 아직도 레거시 시장에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를 넘기면 바로 가격이 각인이 되잖아. 전자제품은 몇 년도 생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 막 70%까지 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목숨 걸고 막 초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고를 다 소진하고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사실 우리는 이제 4계절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썸머 블랙 프라이데이 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넣는 거지. 5월달이나 6월달에 이제 살짝 껴가지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그 무신사에서 11일간 한 2천억 넘게 나왔다는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 그만큼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걸 이제 털게 해주는 거지, 정말. 서로가. 사업하는 사업가들도 창고를 비워내고 계속 고민했던 것들을 살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산업군이 바뀌어서 완전 다른 얘기야. 지금 소비 패턴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요 기반으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서 내가 정말 이 제품 필요해 라는 것들을 기다려서라도 사는 형태로 바뀌었거든. 우리 위에 인스타 보면 비포 애프터 보여주고 며칠까지 구매하면 며칠날 보내드려 라는 형식으로 예약제로 받는 것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 기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개할 때 홀려서 보다가 사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소비는 딱 두 가지 패턴인 것 같아. 하나는 쿠팡 같은 데서 그냥 내 시간을 맞춰주는 거야. 가격은 둘째치고 그 시간에 그게 필요해라서 빠르게 새벽 배송을 해서 다 맞춰주는 거야. 내 시간에. 그런 소비가 있고, 아니면 인스타에서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인플루언서가 이걸 다 써보고 괜찮은 거에 대해서 예약제로 공부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나 기다려서 할게. 예전처럼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을 미국으로 가거나 한국을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형태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예전처럼 시설 기반을 갖고 있거나 자본이 많이 필요 없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펀딩을 받아서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산업군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건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렇게 막 설레이게 기대하는 정도의 세일은 아니다. 2천억 매출 할 정도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데, 사실 입점에 있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완전 손해 아닌가요? 일단은 손해는 손해야. 근데 왜냐하면 제품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져서 그때 다 팔려야 되는데, 그때 팔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더 마이너스야. 창고 비용이 나가고 유지 관리 시스템들이 있고 새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턴오버가 안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연속이 되니까 기업가는 항상 재고를 잘 털어야 돼. 자라 브랜드 같은 경우가 우리가 패션 회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물류 회사라고 얘기하는 게, 제품을 생산해서 2주 안에 전 세계 다 뿌려. 그리고 뿌릴 때 많은 양을 뿌리지 않아. 딱 판매될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렸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륙을 바꿔. 똑같은 제품이지만 미국과 또 남미 쪽과 유럽 쪽과 동남아에서 선호하는 게 달라. 그거를 물류를 어떻게 빠르게 공급해서 재고가 쌓이지 않게끔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전처럼 대량 생산해서 창고에 두는 사업들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손해일 것 같지만 더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 첫 번째는 어쨌든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그 브랜드를 사고 싶은데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신규 고객 유입이 되는 거야. 또 세 번째는 신규 브랜드라든지 무신사 같은 데 사실 그 플랫폼 들어가고 싶잖아.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그때 따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는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그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광고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광고비라고 생각해서 입점해서 들어가서 그 이력을 가지고 다른 플랫폼에 들어간다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나 세일 그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광고 홍보 전단지에도 또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데이터를 또 뽑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물품들이 많이 판매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외관으로 보이는 어떠한 제품을 세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많이 켜켜이 쌓여서 들어가겠어. 우리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거를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는 내가 득템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첫 번째, 재고를 털어낼 거냐, 두 번째, 기회로 삼아서 내 브랜드를 런칭해서 무대에 올라가 볼 거냐, 어딘가의 플랫폼에 입점됐다라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2차, 3차의 비즈니스가 전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활용할 것이냐. 세 번째는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을 콜라보를 해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기획전을 해서 제안을 했을 때 플랫폼에서는 너무 환영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머리를 싸매고 기획을 하는 것보다 그런 기획을 가져왔을 때 더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 본품 말고 사은품을 껴넣기로 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 그러니까 옷을 판매를 하는데 옷은 다 에브리바디 그냥 다 세일을 해. 그럼 내가 또 경쟁력이나 차별성이 없을 수 있잖아. 그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여자들이 왜 원피스에다가 입는 뭐 미니 이렇게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에코백처럼 굉장히 되게 패셔너블하게 들 수 있는 거를 준다라고 하면 사은품 때문에 또 그거를 더 살 수도 있고, 뭐 럭키드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에 DC가 들어가지만 그 DC보다도 더 큰 어떤 매력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획을 가지고 타고 들어가면 그 이력만으로도 그 플랫폼에서는 또 다른 제안들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콜라보해서 갈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한다라는 거지. 비용을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기획해서 이걸 타고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 잘 기획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내 사업에 맞춰서 어떻게 그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전략들을 짜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그 전략 중에 또 하나가 요즘 인스타에서 보니까 살 수 있는 어떤 그 카테고리의 제품과 플랫폼을 연결해서 일정표가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들어왔을 때 내 상품이 잘 판매될 수 있게끔 하려면 시기적인 부분과 카테고리와 메리트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빌드업을 잘 해야 돼. 짧은 시간에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택배라든지 이런 시스템까지도 다 내부 정비까지 다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빌드업을 잘 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사업자들한테 포인트가 되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획이 반복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빌드업을 잘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획들에 있어서도 우리 것들을 어떻게 빌드업을 해서 런칭을 하느냐, 여기에 좀 많이 포커싱을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